자, 그래요. 자, 지금부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화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화 부탁합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드릴게요. 오늘 장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던 하루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애지간하면 주식하면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오늘 같은 장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장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선물을 팔아요, 여러분들. 예. 요런 장은 저도 좀 힘들어합니다. 징글징글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고 한국 증시를 떠나가는 게 아닌 걸 제가 알면서도 하루 종일 이유도 없이 선물을 팔면 저 같은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증권시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시장을 대처한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들어하는데 전략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략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시장 안 떠납니다. 주도주 안 팝니다. 오히려 주도주들을 낙폭과됐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제 종목 발굴에 나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합니다. 이 조정 장세는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그런 매도는 아니고 외국인들의 흔들기 내지는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매도한 그런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매에 나서거나 그럴 만한 장세는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국내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미국 뉴욕 증시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오늘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지수는 강보합 정도 있었는데 지금 뭐 약보합 정도 밀렸고요. 중국 증시 뭐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일본 증시 시장이고 그죠?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멈추고 좀 반등 났습니다만 하락 추세는 살아있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바로 환율 떨어진다고 바로 증권시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외국인들의 뭐 주식을 매도하는 빌미가 될까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더 급락에 나섰겠죠, 그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그 한국 증시가 그동안 좀 올랐고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 성격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샀습니다. 선물을 기간으로 보시게 되면 6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빨간색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긴 시간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했고요. 매수한 상태에서 선물이 이제 상대적인 고평가 인식이 크다 보니까 선물을 좀 판 거고 선물을 팔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엔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코스닥도 덩달아서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장은 개인들이 외국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났을 때 미국 증시가 급락이 언제 났습니까? 바로 여기 때부터 났죠, 여러분들. 9월 3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났었고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부터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 혁명 개인 투자들의 반발 매수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밀렸는데 국내 증시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개인 투자가의 매수로 인해서 장세가 이렇게 며칠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에?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외국인들한테 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동학개미 혁명 오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저도 이번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동학개미 혁명 지금 고객예탁금이 50조, 60조까지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외국인 투자가의 매물에 일단 무릎을 꿇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결국에 이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요, 외국인 매도가 분명히 진정돼야 되고요. 또 시장이 살아나려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뭘로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펀더멘탈,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2, 3일, 3, 4일, 5, 6일, 한 일주일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시장이 좋아도 호재가 많아도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주가를 못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국내 증시가 계속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서 못 가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이 나빠 미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국내 증시가 밀릴 수 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간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거나 최근에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현상이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을 일시적으로 눌러가지고 못 가게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엔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매물에 의해서 눌려지지만 결국엔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물 대규모 선물 매도로 인해서 증시가 밀리는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60몇 명까지 떨어졌나요? 두 자릿대까지 떨어졌죠,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GDP 성장률이 2위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거기다 기업들의 실적도 내년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경제 지표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외국인들이 계속 떠나간다라고 보는 그런 매도는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특히나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눌러대면서 물량을 좀 털어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털어냈고 선물 매도가 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오늘도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5천억 정도 이상 대규모로 매도가 나온 상태고요. 코스닥에서도 매도 같이 나옵니다. 코스닥은 좀 들어왔네요. 예, 거래소 쪽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힘든 거예요. 근데 거래소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이 유독 코스피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많이 매도가 나옵니다. 많이 매도가 나와요. 자,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죠.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은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코스피 거래소 종목군들은 실적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별로 안 됩니다. 물론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업황 전망이 썩 좋은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건설 안 좋죠. 항공 안 좋죠. 금융 안 좋죠. 그죠? 안 좋죠. 조선업황 안 좋죠. 화학업황은 일부 지금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괜찮은 거고 그리고 정유자 안 좋죠. 철강 안 좋죠. 뭐 그나마 올랐던 SK 뭐 카카오 네이버 얘네들도 쉬어가는 과정들이죠. 올라갈 만한 게 없어요.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발생시킬 만한 대형주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형주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해봐야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화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나마 LG그룹주도 이제 최근에 좀 괜찮아지니까 고남이 그 정도 또 통신주, 카카오 네이버 얘네들 뭐 화학주나 이제 그
비대면 관련주들하고 게임주들하고 얘네들도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죠. 얘네 정도는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다 떠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한 이유, 선물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현물 쪽은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에요. 코스닥도 그동안 단기적으로 충분하게 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매도가 이제 일단락되어 가는 과정들이죠. 현물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매도했을까? 그동안 근대 증시가 좀 올랐고, 제가 얘기했죠. 외국인 투자가들 흔들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증권시장이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뭐 공매도 금지하고 그러면서 계속 거의 왕따 되다시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가 좋아지니까 외국인들 주식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똑 부러지게 잡을 만한 종목이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 부담이 되고,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물량 털면서 흔들어대고, 흔들고 어떻게 됩니까? 흔들고 종목들 빠지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수급 차트를 한번 쫙 보시면 5G 관련주들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여러분들. 5G 관련주가 많이 밀려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5G는 포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짜시고 대응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5G는 포기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고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오이솔루션이 오늘 외국인들이 34,000 정도 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KMW는 어떻게 됐습니까? KMW 38,000 들어왔죠. 그리고 니노아이러스는 좀 팔았고, 지금 HF8 자 4,200주 들어왔고, 솔리드가 29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죠? 29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스템이 10만 주 들어갔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7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예. 뭐냐면 그동안 5G 관련주들이 그동안 실적 성장 가치가 있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눌림 조정이 나왔죠. 눌림 조정 이유 가지고 지금 외국인 매수가 지금 5G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지금 물량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에이스테크, 서진스템 10만 주, 솔리드는 무려 29만 주가 매수가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이. 이 뭐예요? 지금 장을 흔들어대면서 외국인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흔들어대면서 자기네들이 선호하고 앞으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RFHC도 지금 조정 나왔습니다만 외국인들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 5,800주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죠,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흔들어대고 눌러대고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선호했던 내지는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집을 단행하는 이런 전략을 단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뭐예요? 흔들어댄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모르면 흔들리고 도망가고 다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던진 자금, 그 던진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에? 외국인들이 하나씩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좋으니까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추격 매수 부담스러우니까 조정 나오니까 물량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죠?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외국인들 다 샀죠. 오늘도 외국인들 지금 LG화학, 삼성, SDI도 14만 주 매수했고, LG화학 14만 주 매수했고, 삼성, SDI도 4만 9천 주 매수했죠, 여러분들. 그죠?
2차전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종목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다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는 오늘 이 조정은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주가가 떨어질 만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보세요. 선물 매도한 거 또 왕창 또 다시 다 감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는 안 감았어도. 응? 그 코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은 장조 내내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사는 중 파는 중 사는 중 파는 중 사는 파는 중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순매수 돌아섰죠, 여러분들. 300억 정도. 응?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가는 그런 매도가 아니라 그동안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성격도 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강세장 속에서 시장을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털고 다시 매수 흔들어대면서 저가에서 매수하는, 저가에서 물량을 흔들어대고 밑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매매 형태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할 장은 일단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드릴 테니까 솔직히 오늘까지는 장이 이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예측은 못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특별하게 장이 무너질 만한 악재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저렇게 팔아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제일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날 수급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은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 그랬죠. 예, 지들이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못 팔고 뭐 안 팔면 안 파는 겁니다. 요런 장세,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는데 그냥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밀리는 장세. 이런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장세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장세가 나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기약 이상의 대규모 선물을 매도하고 증시가 밀렸는데 이 시장,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 매도 의도와 시장이 밀린 것이 과연 추가적인 급락세를 이끌어내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매도에 의해서 흔들어대면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싼 주식을 사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지수 밀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인해서 장세가 밀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뭐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이런 장은요. 기관이건 외국인들이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그냥 이유 없이 물량 털면은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한번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소락비 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드세요.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뭐 미국 뉴욕 증시는 대체적으로 약밥 정도 장중에 많이 밀렸다가 많이도 아니죠. 어쨌든 간에 밀렸다가 땡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렸던 지수대 기억나시죠? 예. 1차적으로 27,000 다우 27,500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여기 자 27,000선을 여러분께 얘기했는데 27,000선을 살짝 깼다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도 이 27,000선입니다.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27,000선. 여기를 만약에 완전하게 깨고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약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길을 수 있어서 그때는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종가를 기준으로 27,000선을 확 깨고 내려가는 하락폭이 좀 커지게 되면 그때는 현금 비중도 나름대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는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27,000선입니다. 27,000선. 27,000선을 깨고 내려간 흐름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 한 30%는 확보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원님들이 제 따라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아셨으면 요거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요건 확인하고 가야 돼요. 아셨으면 3번. 아셨죠?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린 건 뭐냐면, 이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들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따라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매매하시는 분들. 매니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매매도 같이 안 하시고 혼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제가 높아심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27,0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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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27,000선 하고요. 최대로 자, 오늘 저점이 얼마예요? 오늘 저점이 26,700이죠. 26,700. 그러니까 오늘 저점까지도 완전히 깨는 오늘 27,600선, 26,700선 이 저점까지도 완전히 깨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현금 비중은 30에서 50%는 확보를 해두세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일단 기술적인 흐름이 27,000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단기 추세가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 27,000 여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27,000선. 요 27,000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어떻게 돼요? 밀집대 상단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밀집대 상단이 깨지게 되고 여기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저점이 26,000까지 갈 수 있어요. 26,000까지도. 예.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현금 비중 한 30%좀 확보해 둬라는 얘기 하는 거고, 다우지수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 시장은 이렇게 만선 정도까지, 그리고 S&P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3,700, 하나, 둘, 셋, 100, 3,300, 요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100, 이게 300. 자, 3,200.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추세 하락이라든가 대세 하락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어도요.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이런 시세는 아직은 안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나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단행되고 저금리도 아니고 초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초저금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2020년, 2022년, 23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거기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근데 합의점을 찾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백신입니다. 백신이 언제 만들어지고 처방을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긴 많습니다만, 일단 안정성만 검증된 백신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 처방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겁니다. 또 백신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 자체가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고, 더군다나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충분한 조정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단기 상태는 충분한 조정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오고 대세 하락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27,000선이 무너지게 되면 한 26,000선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대세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기간 중에 나올 수는 있다. 라는 정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가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 증시가 강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자, PPT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중국은 코로나 종식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 종식선을 한 상태고, 코로나 종식선을 한 상태에서 경기 부양은 가장 강력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미국과의 분쟁, 그리고 화해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또 중국 증시가 다소 주춤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적고요. 종식선을 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교류 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시장 자체가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예요. 매우 낮은 상태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수급으로 눌러대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 폭치면 이 정도면 진짜 웃을 정도죠. 예.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조정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밀린 이런 상태이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보셔야 되고, 미국 증시가 오늘 크게만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나, 하방 경직만 보이면 안 돼요.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만 보이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한번 올라가 줘야 돼요. 하락했던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줘서, 강하게 올라주면 중간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국내 지수도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락세가 멈추는 정도에서는 안 돼요. 하락세가 멈추는 정도에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멈춘 정도는 안 되고, 여기서 장대 한번 크게 하나 세워줘야 됩니다. 그죠? 가줘야 돼요. 예, 영진소님. 종목 진단 많이 해드렸는데, 일요일날 올리신 분들 다 해드렸는데, 또 올리셨나요? 자, 어쨌든 간 오늘 제가, 바로, 늦은 시간까지 바로, 진단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다가, 정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진단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증시는 추세가 지금 단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야 미국 증시가 이제 바닥을 쳤구나라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락세가 멈추는 정도에서 있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매물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오늘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해요.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락세 멈추고 반격이 좀 나올 거로 봐요. 그런데 그 반등의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일단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거,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 백신이 개발이 임박했다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되면 미국 증시가 급반등에 나설 거로 보여집니다. 급반등에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많이 안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급반등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도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바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저는 미국 증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대세 하락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미국이 지금 뭐가 좋다고 대세 하락으로 가요? 미국이 경기에 과열입니까? 또 미국이 지금 뭐 자금을 회수한다고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요.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미국은 경기를 살릴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더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강하게 치고 올라가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한 것이고요. 요 정도까지 한번 나와주게 되면 한국 증시도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보일 겁니다. 그죠? 결국에 뭐예요? 미국 증시도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도 한국 증시를 떠나려고 지금 선물을 팔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율 하락세가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증권시장을 떠나갈 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엔 단기적으로 선물 매도가 나오지만 코스닥에 306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듯이 현물 매수도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은 이제 조만간에 하락세 진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만 이 수급이 제일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급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오늘 내일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올 거야. 내일 외국인들이 뭐 팔 거야. 하루하루 수급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주식이 항상 그렇듯이 주식도 그렇듯이 수급도 하루하루 수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아도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은 팔아가 주가를 밀어낼 수도 있고요. 아무리 기업 가치가 나빠도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를 위로 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긴 호흡에서는 결국에 좋은 주식은요. 하루 이틀 정도 떨어낼 수 있어도 결국에 주가는 좋은 주식은 따로 올라갑니다. 왜? 일부 기관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지만 다른 기관 외국인들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가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서 장세가 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동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세요.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가 나빠가지고 주식을 팔고 본격적으로 도망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흔들어대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건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정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흔들어대는 과정 중에 흔들어대면서 시장을 출렁거릴 때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매매 형태는 나오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위기 아니에요. 위기 아닙니다. 위기 아니고 이번 조정 장세를 또 한 번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제가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부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거예요. 시장은 좀 안정권에 접어들 걸 보고 있고 내일 설령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펀더멘탈이 나빠서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좀 올랐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잠깐 눌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로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수급으로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일부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점을 찍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그 저점을 찍고 다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증시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저점 여기 1차적인 지선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안에서는 코스피를 저점 찍을 거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요 정도 저점 찍을 거로 보고 있고 코스닥도 최대로 열어놔봐야 뭐 770선, 780선 정도 요 정도 그 정도 아니면 내일 당장 이렇게 이제 800 한 40선 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저점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는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로 일단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추석 연휴가 대기한 상태에서 증시가 좀 나름대로 한 번 정도는 좀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것은 맞아요. 줄어든 건 맞는데 아직은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행스러운 것은 추석 연휴 전에 증시가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보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단기 상승에 대한 충분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추석 연휴 이후에 대비를 해가지고 현금을 뭐 많이 확보해 놓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할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오히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추석 전에 유망 종목 주도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아무리 이 종목 뭐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을 다 하더라도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다우지수가 27,000선이 깨지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은 30% 이상은 좀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전략이 좋고 또 현금 비중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대세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고 충분하게 조정을 보인 만큼 서서히 이제 미국 증시도 저점이 좀 만들어질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도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매하는 전략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 주도주에 대한 조정을 위한 분할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무난하다. 외국인들은 오늘 306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만 거래소 코스피 종목들보다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 성장성이 훨씬 큰 종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흔들어대는 과정들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주도주에 대한 매집을 단행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로 등극하고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오늘 솔리드 같은 종목들 급락 나왔죠. 급락 나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29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29만 주. 그죠? 29만 주 들어왔어요. 그동안 올라올 때 기관들 외국인들 털었는데 조정폭이 커지니까 솔리드에서 외국인들 29만 주 들어오죠 여러분들. 응? 그죠?
기관 매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기관 매도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기관들은 지금 돈이 없어요. 예. 외국인들이 파니까 거기다 기관까지 파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래 큰 악재는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진스텝도 10만 주가 들어왔죠, 여러분들. 에이스테크는 7만 정도 들어왔네요. 최근에 에이스테크 조정 나올 때 계속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뭐 오인솔루션 오늘 3만 4천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KMW 같은 종목들 3만 8천 정도 매수 들어왔고, 이너와이러스 같은 종목들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났는데 오히려 매도가 나왔네요. 그러나 최근에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 뭐예요?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외국인들도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 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2차 전지도 삼성 SDI 오늘 외국인들 4만 9천 주, LG화학 오늘 외국인들 14만 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두산솔루스가 오늘 급등 나왔네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일진머트는 2.1% 약세인데 기관 외국인 파네요. 그죠? 뭐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 성장 가치가 또렷한 종목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좋은 종목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조정 장세가 그런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책을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거듭 얘기합니다. 오늘 같은 장은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건 뭐예요? 외국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선물을 팔고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또 불구하고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동안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지금 뭐 단기적 차익 매물들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팔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대거나 내지는 그동안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정도 매물을 내놓은 정도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증시 대세 하락으로까지 이끄는 매물은 아니란 얘기예요. 좀 올랐으니까 터는 겁니다. 그죠? 일시적인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선물을 기준으로 만 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게 되면 매도 클라이맥스가 되고요. 매수도 마찬가지로 만 계약 이상 나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매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까지 높고 오늘 15,000 계약 정도까지 팔았다가 막판에 다시 다 감았죠.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이래요. 장주 내내 디립다 흔들어댔다가 막판에 다시 감는 이런 연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대면서 좀 더 싼 가격에서 사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아직은 대세 하락으로까지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이고, 그런 상태에서 반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다만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강한 반등세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조심하고,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27,000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현금도 조금 높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을 때, 그리고 지수가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중간 바닥을 쳤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런 구간부터는 시장의 주도주된 매집을 단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좀 더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장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선물을 파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것도 팔다가 매수하는 척하면 또 팔고 매수하는 척하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막판에 다 포기하고 기관 외국인들 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다시 담죠, 여러분들. 못 이겨요, 외국인들은요. 앞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을 이기려고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살짝 속았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와, 개인 투자가들 여기서 미국 증시 폭락 나올 때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야, 정말 강하구나. 결국 시간 지나니까 어땠습니까? 결국 당했죠, 여러분들. 외국인들한테.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을 봐라. 그런데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눌러대고 흔들어대는 정도다. 흔들고서 뭘 삽니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한 주도주단 저가 매집을 단행을 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단타 지금 수익이 안 납니다. 단타 수익이 안 나죠? 단타는 들어가면 깨집니다. 들어가면 깨져요. 그죠? 물론 중타도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타는 포트폴리오를 충분하게 만들어내면서 가는 거고 결국엔 또 시장 자체가 살아나면 올라오죠. 단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결국에는 수익 나는 그런 매매로 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조정의 끝무렵에 와 있고 대대적인 폭락보다는 중간 바락을 다져가는 과정. 내일이 아마 마지막 조정이 야전이 아닐까라는 장중에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아닐까라는 판단이고 그 조정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용의 주도함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니까 자, 긍정적인 마인드는 일단 유지는 하되 그러나 방어적인 전략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우지수 27,000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27,000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나서 강하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부터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는 부분들. 하지만 한 대표처럼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용의 주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조정 장세를 어떻게 돼요? 주도주된 저가 분할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5G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5G는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제가 섹터보다는 종목 쪽으로 좀 접근하면서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무방을 통해서도 이제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또 MB 회원님들도 보니까 뭐 그냥 5G 그러면 그냥 다 저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게 해서 종목적으로 제가 뭐 접근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 아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투매하거나 도망갈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 장은 대세하락으로 가는 장 아니다. 짧은 조정 후에 다시 회복세를 볼 수 있는데 회복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절대 급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 유망한 주도주단 반락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 라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부탁합니다. 5번. 그래요. 됐죠, 여러분들? 예, 자 오늘 하루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힘든 장이었습니다만 충분히 이겨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위기 때는 항상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장은 대세 하락까지는 가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짧은 조정 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 장세를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자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노리시는 분들은 그 기회로 잘 활용하시 바라고 그리고 종목이 중요합니다. 종목이 앞으로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어디에서 시장에 강력한 반격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종목 싸움이니까 그 점도 아시고 지금 위기보다는 기회 관점으로 봐도 된다. 다만 속도 조절과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추석 전에 오늘 벌써 화요일이죠. 이번 주는 뭐 3거래밖에 안 남았고 추석 전까지 이제 한 5거래 정도 남았는데 잘하면 이번 주 중에 한 번 정도 받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 전 월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도 그때에서도 한번 받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이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추석 전에 현금 만들어 놓고 갈까? 그 생각이 아니라 추석 전에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더 놓고 가도 된다라는 점 그것도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